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함수를 간단히 정리하면서 중요한 이야기 call by value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call by value는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하는데 인수를 전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call by value 인수 전달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함수 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보이드형 함수가 있다는 것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부터 해보죠. 자,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함수가 없을 때는 직접 만들어서 쓰는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했습니다. 메인 함수 외에 필요한 함수는 직접 정의해서 쓰는 거죠. 두 개의 값 중 큰 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다면 내가 애써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둘 중에 큰 값을 구해주는 larger 함수가 만들어져 있다면 어떤 함수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메인 함수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겠죠. 메인 함수에 a와 b라는 변수가 있는데 현재 5와 7이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max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이 max 값을 직접 if로 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larger야 함수 이름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다음 이 안에 적어주는 거 인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음식을 시킬 때 나의 개인정보를 주지 않으면 우리 집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식이 오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가 어디로 함수로 이동된다 했습니다. 일단 뒤에 거 생략하고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이 자리가 함수의 반환값으로 바뀐다고 했죠. 어쨌거나 larger를 호출했더니 둘 중에 큰 값을 구해줬다면 나는 이걸 max에 넣고 출력하든지 다른 코드를 쭉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 호출을 이용을 하게 되면 메인 함수가 아주 간단해지겠죠. 그런데 이런 larger 함수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직접 만들어야겠죠. 오른쪽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메인 함수와 모양이 똑같다. 우리 평행 이론이라고 하나요? int 이름 괄호 열고 닫고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return 적어주는 것. 자, 요 모양에서 조금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자, 함수와 함수 간에 서로 다른 함수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는 메인 함수의 a와 b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a 값 얼마인지 알려줄게. 이것이 바로 인수 전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 305호인데요. 알려주면 우리 집에 음식이 배달돼 오잖아요. 자, 오늘 이 인수 전달에 대해서 자세히 할 거고요. 다음 인수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두 개를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first에 얼마가 5가 second에는 7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림상으로는 first와 second에 이렇게 값이 들어 있습니다. 또 주의할 것은 이 매개 변수는 반드시 선언문이어야 된다. 왜? 함수 첫 줄인데 자료를 저장하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선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중요한 것 한 가지. 여기는 int a 5, b 7 int 하나로서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매개 변수는 무조건 따로따로 선언입니다. 각계전투. 우리 남학생들은 싫어하지 싶은데 자, 각계전투로 따로따로 선언해 줘야 된다. 꼭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인수가 전달이 되면 이 정보를 가지고서 first가 second보다 커? 아니. 그러니까 max에는 second 7이 들어가서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이죠. 함수를 맞췄으면
함수가 구한 값을 어디로? 호출문으로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집에서 짜장면 열심히 만들었는데 우리 집에 배달 안 해주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return을 통해서 내가 구한 값을 돌려주면 7 들어오겠고, 그래서 메인 함수는 계속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메인 함수가 return 0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모르죠? 우리 컴퓨터의 운영체제에서 메인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을 하고 이 메인 함수의 return 0을 만나면 운영체제로 실행 순서가 돌아와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형선은 꼭 필요하다라고 했죠. 사실은 함수 정의할 위치에 따라 없어도 되지만 대부분은 정의하는 게 뒤에 나오고 호출하는 게 앞에 나오니까 이런 함수 있어요 라고 미리 알려주는 선언문이 꼭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원형 선언 세미콜론 있죠. 함수 호출, 이름 다음에 인수, 함수 정의할 때 반환형, 함수 이름, 전달받은 인수를 저장할 매개 변수 선언, 그리고 마지막 돌아갈 때는 반환값을 가지고 돌아간다 였습니다. 복습이 조금 길었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배울 내용 질문 들어갑니다. 라저 함수에서 first는 0을 추가해서 first 값을 변경했다면 메인 함수에서의 a, b 변수의 값이 변경될까? 입니다. 질문이 좀 긴가요? 볼게요. 라저 함수에 이런 문장이 추가가 되었다. 이거죠. 좀 전에는 여기까지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first 값을 0으로 바꾸는 문장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메인이 전달한 a, b 변수의 값, 메인에서 a 값 그리고 b 값 전달해 줬죠. 그리고 메인 라저 함수 실행이 됐고 first를 0으로 바꾸고 그리고 return 만나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뭐 한다? a 값을 찍어 본다 이거죠. 이때 a 값이 0으로 바뀌었을까? 여러분이 내가 이 질문을 왜 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0으로 변경됐을까? 절대로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는 이름이 다르니까 얘는 first고 얘는 a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first 바꿔봤자 a는 바뀌지 않아. 이런 생각이라면 바꿔야 됩니다. 이유가 틀린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뒤에처럼 라저 함수의 인수를 first, second가 아니라 a와 b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first, second로 안 바꿔. 이 이름은 함수 만드는 사람 마음이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a와 b로. 그럼 다 a, b로 바뀌어야 되겠고 여기도 a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a 값은 얼마일까요? 물었습니다. 얼마일까요? 정답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도 혼자서 공부할 땐 잠시 멈춤을 하고 내가 여기 값이 얼마일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조금 바꿔볼게요. 좀 더 헷갈리게. 자, larger u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에서 a를 변경했을 때 메인의 a도 변경되어 있을까? 아까와 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 larger u는 인수를 매개변수 이름 a와 b로 썼고요. max에 a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는 a를 어떻게 해요? b를 뺀 값으로 바꾸죠. 여기서 a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작은가요? 자, a에서 b를 뺀 값으로 넣는데 둘이가 똑같다면 a가 0일 거고요. a가 더 컸다면 b를 빼봐도 a가 0보다 클 거고 b가 더 크다면 a가 0보다 작겠죠. 음수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max를 a로 가정했는데
빼고 난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b가 더 큰 거죠. max를 b로 변경한다. 우리가 코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if, else 안 쓰고 나는 일단 a로 가정할 거야.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하고 나서 a를 변경시켜서 이 a를 이용해서 max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larger u를 만들고 larger u를 실행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 a를 출력한다면 a 얼마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런 말이 있던데 무조건 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코드를 전혀 볼 필요 없어요. 라저뉴 호출하기 직전에 여기는 코드가 여기밖에 없어서 직전에 A 값은 5였잖아요. 그러면 함수를 호출이 있어서 A가 함수로 전달이 되고 함수 수행을 끝내고 돌아와도 A는 그대로이다. 5 좀 이쁘게 적어볼게요. 5 그대로 6자로 보여요. 5 그대로다. 이게 아주 오늘 수업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왜 그대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집 아들 이름이 민인데 옆집 아들도 이름이 민이라면 동명이인이라고 했죠. 자, 그 얘기를 쉽게 동명이인이라는 얘기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뭐냐면 larger new는 메인 함수의 a 변수를 절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왜? 값만 전달받은 서로 다른 변수이므로 지난번에는 동명이인이라고 설명했는데 지금은 값만 전달받은 서로 다른 값만 전달받은 이게 뭐냐면 오늘의 핵심인 call by value 설명입니다. 해볼게요. 자, 함수는 매개 변수의 기억 공간이 언제 할당되냐면 함수가 호출되어야 기억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자, 중국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주문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사장님이 지금 짜장면 주문 들어올 거야 라고 음식을 막 만들어요? 아니죠. 함수 호출이 일어나야 짜장면 만들지 짬뽕을 만들 건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함수의 매개 변수 뭔가 더 헷갈릴라. 매개 변수 여기 말하는 거죠. 매개 변수. 이 메모리는 언제 할당이 되냐면 함수가 호출되어야만 너 지금 실행돼야 되네. 메모리 필요하구나. 메모리가 할당되고요. 함수 실행이 끝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 오늘 call by value. 자, 함수를 호출하면 호출자의 인수 값이 피호출자의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는데 값이 무엇이 전달된다고요? 값이 전달됩니다. 값만 전달된다. 그래서 인수와 매개 변수는 완전히 다른 변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그래서 뭐입니다. 피호출 함수에서 아무리 매개 변수 내용을 변경해도 호출자의 인수는 변경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메인 함수의 a 값이 얼마로 변했을까요? 이 질문을 내가 계속 했었잖아요.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 간의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 함수끼리 같은 변수명을 마음껏 써도 된다. 이 함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 화과장 하과장이고 여기 나 대신 일해준 함수 김대리 함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A라는 변수로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 있는데 김대리가 A라는 변수 이름으로 코딩을 못한다? 김대리는 맨날 나한테 묻겠죠. 하과장님 변수 A명 쓰셨어요? 그럼 나 못 쓰겠네. 내가 썸 변수 썼어요. 그럼 김대리가 하과장님 썸 변수 쓰셨어요? 헐, 난 또 못 쓰겠네.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함수, 변수 이름 때문에 고생할 필요도 없고요. 또 같은 이름을 쓰게 해줬는데
이 값을 막 바꾸니까 메인 함수의 a 값도 자동으로 바뀌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함수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값만 전달해서, 이 말입니다. 메인 함수에 a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함수에 a가 있어요. 근데 a에 5가 들어있어요.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 무엇이 전달된다? a 자체를 주는 게 아니고 a에 들어있는 값만 전달하는 겁니다. 5라는 값이 전달돼서 a에 5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함수의 a, 호출한 함수의 a, 서로 다른 기억 장수를 쓰는 겁니다. 여기 아무리 찌시고 뽑고 해도 이 피호출자 인수값은 끄덕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지 않은 다른 사람의 프로그래머의 함수를 이용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죠. 자기는 못 바꾸니까. 이게 안 된다면 우리는 프로그램 개발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공적인 프로그래머가 알아야 될 필수 내용 설명하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메인 함수, 라지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부터 실행이 되겠죠.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는 실행이 되면 이 문장 실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지역 변수라고 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 메모리 확보되면서 5, 7, 맥스에는 지금 무슨 값이 있는지 모르죠. 다음 무슨 코드가 쭉 실행했다가 다음 실행할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larger new 함수 호출이 일어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드디어 호출이 일어나면서 larger new의 지역 변수들이 메모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라고 했었죠. 그리고 max 함수도 있고요. 뭔가 잘못된 거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a, b에 5와 7이 들어있고 larger new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그렇죠. 호출이 되면 a, b, max 메모리 확보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인수 전달이 일어나는데 무엇이 전달된다? 값이 전달된다라고 했습니다. a에 5가 들어있는데 값 5가 larger new a 값으로, 그리고 메인의 7 값이 larger new 7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사본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값을 가지는 변수가 생기니까. 이름은 지금 상황에 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max에 a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5가 들어가겠죠. a 값. 다음 a 값을 변경시키죠. a 빼기 b하면 마이너스 2로 바뀌었고 a가 0보다 작은가요? 그쵸. 지금 음수니까 max가 b로 바뀝니다. 7로 바뀌었죠. 그리고 return max를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얼마가 들어옵니까? 7 들어오죠. 우리 대인문은 오른쪽에 식이 max에 저장이 되니까 max에 7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일 a 값을 찍으면 얼마 나올까요? 이 a를 찍는 걸까요? 이 a를 찍는 걸까요? 헷갈립니까? 전혀 헷갈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메모리는 사실은 larger new 함수가 return 문장을 실행하는 순간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a가 어디서 사용이 되었어요?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코드니까 누구 거? 당연히 메인 겁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민 부르면 누가 온다고 했어요? 우리 집 아들 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찍힌다? 5가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름은 같아도 다르다. 이지만 정확하게는 뭐라고요? 메모리가 함수가 호출될 때 메모리가 생기고 값만 저장되어서 완전히 서로 다른 변수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를 바꿔도, 그 말은 함수 측에서는 전달받은 값을 마음 놓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도 좋다 이겁니다.
돌아가 보면 깨끗하게 원본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한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이 함수가 필요하다면 호출은 하고 내 정보를 줘요. 우리 그렇잖아요. 전화 요금 같은 거 변경할 때 어떻게 해요? 114 전화 걸어서 내 개인정보 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악용하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 인수 전달은 기본 원칙이 값에 의한 호출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으로 해결을 못할 때는 주소에 의한 호출 방식을 써야 합니다. 이 주소에 의한 호출을 하려면 바로 C 언어의 큰 장점이죠. 포인터라는 걸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소에 의한 호출은 포인트를 배우고 난 다음이라야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환값이 없는 함수도 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함수는 안에 내용이 보면 printf hello라고 출력만 해요. 그리고 뭔가 값을 리턴하는 게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리턴하는 값이 없을 때는 뭐라고 적어줘야 된다? 없어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없어요에 해당하는 키워드입니다. void를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함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어떤 인수를 전달하면 값을 한 개 구해주는 데 사용이 되잖아요. 최대값, 최소값, 순위, 표준 편차, 올해의 판매 실적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다가 함수는 값을 반환해 줍니다. 하지만 아니야, 나는 일만 할래. 리턴하는 값 없이 일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지금처럼 열심히 일만 하고 그냥 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 이제 끝내고 돌아가 라고 리턴만 적어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리턴하는 값이 없으니까 나는 없어요 라고 void라고 적어주면 되네요. 이런 void형은 대부분이 출력만 하는 함수일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적는다거나 아니면 내 프로그램이 게임을 하면 어떤 게임이다 라든가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출력만 해줄 경우에 이걸 메인 함수에다가 출력줄을 30줄 이렇게 많이 해놓는 것보다는 함수 호출로 해두고 출력은 여기서 다 하고 돌아오게 깔끔하게 작성하는데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자, 여기 print hello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이동하겠죠. 얘는 인수도 없네요. 안 보내주니까 받는 매개 변수도 없는 거죠. 없어도 좋아요. 필요 없다면. 얘는 무조건 hello만 찍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hello를 찍을지 hi를 찍어줄지 안 보내줘도 돼. 나는 언제나 hello만 찍어.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무조건 인수 없는 건 잘 없는데 자, 우리 예전에 이거 했었잖아요. 랜덤수. 인수 없었죠. 왜요? 그냥 0에서 37,720줄 중에 하나의 난수 구해준 함수였어요. 자, 이렇게 없어도 좋은데 여기에 void라고 적어도 좋아요. 근데 귀찮아서 잘 안 적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자, hello 호출하게 되면 화면에 hello라고 출력이 되겠죠. return 만났으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void형 함수는 호출문도 그냥 호출문 자체가 한 개의 문장이 되네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 문장 실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래 문장 실행하겠죠. 자, 아래 문장은 print line 함수를 호출하는데 인수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거 ch에, 두 번째 거 n에 들어왔고요. 안에 코드를 보니까 i는 1부터 n5까지 뭘 찍는다? ch에 들어있는 걸 찍어주네요. 자, 그렇다면 는을 5번
있고 백슬래시 n 만나면 줄바꿈. 왜 곧바로 중괄호야? 뭐가 빠졌어요? return이 빠졌어요. 안 해도 좋아요? 네. 반환값이 없을 때는 그냥 return을 안 써도 좋은데 안 쓰게 되면 더 이상 실행할 코드가 없죠. 아, 빼먹었네? 라고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문장, 이번에는 색깔 좀 바꿔서 해볼게요. 이번에는 대시와 3? 그러면 여기 대시가 전달되고 n이 3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줄바꿈하고 오겠죠. 이런 프린트 라인 함수를 만들어 두면 우리가 예전에 프린트 f 해가지고 이거 내가 숫자를 세하려고 하면서 나 30개 찍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해요? 프린트 라인 무엇을? 는 기억 30개 찍어줘.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출력만 전담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다가 프린트 보이드형 함수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